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호산여성병원에서 여성 성형과 요실금 수술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호산의 영원한 오빠 신용덕입니다. 원장님, 근데 아까 요실금 전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요즘에 요실금 때문에 고민이 많은 젊은 친구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요새 요실금은 나이와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젊은 여성들에서도 많이 생깁니다. 보통 우리나라 여성의 한 40% 정도가 요실금 증상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80~90%가 오늘 말씀드리는 보갑성 요실금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요실금 원인이 뭔가요? 우리가 보갑성 요실금 원인을 따지자 보면 제일 흔한 것은 분만이죠. 그러니까 질식분만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골반에 계속 힘을 줘야 되니까 보갑으로 방광이나 요도를 이렇게 보충해주는 그런 골반 근육이 느슨해집니다. 이완이 생기죠. 그래서 방광과 요도가 보갑이 왔을 때 막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한도를 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변이 나오는 거고요. 다른 원인으로는 우리가 신경을 다쳤다든지 해서 요도의 관략근이 좀 이완이 있다든지 골반에 무슨 방사선 치료를 했다든지 또는 당뇨의 후유증, 어떤 경우에 심한 복부 비만일 경우에도 요실금이 생깁니다. 물론 폐경이 된 후에도 생기기도 하고요. 근데 요실금이라는 게 어떤 게 요실금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모르겠어요. 요실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기도 모르게 소변이 나오는 거죠. 소변이 나오는 거는 요실금, 대변이 나오는 거는 변실금,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요실금을 자기가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은 그런 거 있어요. 패드를 하고 다니다 보면 소변이 패드에 묻어 있으면 그게 요실금인 거죠. 그것도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근데 요실금 때문에 되게 당황해서 막 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아이 엄마가 아기가 커서 어린이집을 간다든지 유치원에 갔을 때 당황해서 엄마가 찾아오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대개 그런 데서 엄마랑 아기가 함께 달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는 달릴 수가 없어요. 소변이 나와서. 그러면 아기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엄마는 당황하죠. 난감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울면서 오십니다. 이 요실금 수술 말고 약물 치료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네, 약물 치료도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환자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소변이 넣어도 눈 것 같지 않고 자꾸 잔류감이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가지고 가다가 그냥 급히 싸는 것처럼 되기도 하고 그런 그 절박성 요실금이나 과민성 방광 이런 데 약물 치료를 해야 되죠. 또 한 가지는 폐경 후에 호르몬이 부족해져서 생기는 경우는 또 그때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되고요. 보통 친구들이 자연 분만을 하면 이 요실금이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네, 안타깝게도 맞습니다. 보통 자연분만을 하려면 한 수시간 동안 힘을 막 줘야 되거든요. 이제 진통 중에 골반에 자꾸 보갑을 가하게 되니까 방광이나 요도를 지지해주는 골반 저근이 약해집니다. 이완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아기가 낳고 나서도 그대로 이완되어 있기 때문에 방광에 무슨 좀 보갑을 가한다든지 할 때 소변이 딱 참지 못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실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실금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요실금 예방 방법은 우리가 보통 무거운 곳을 안 든다든지 보갑을 가하는 그런 거 안 드는 거 하고 평상시에 케겔 운동을 좀 하시는 거죠. 케겔 운동이라는 거는 대변을 참듯이 항문을 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문 조였다 풀었다 하는 걸 연습을 자꾸 하시고 또는 뱃살이 찌면 보갑이 높아지거든요. 아는 분들의 그 스트레스인데 뱃살을 좀 안 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케겔 운동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좀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케겔 운동이 사실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간단해요. 우리가 항문하고 요도 쪽하고 이 질부 쪽은 근육이 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항문을 조이면 됩니다. 대변을 참듯이. 근데 제가 보통 환자분들한테 주장하는 거는 항문을 꽉 조이고 열 세고 또 쉬고 풀고 열 세고 그걸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10분 이상 꾸준히 해야 되죠. 우리가 보통 육체미 운동하는 분들 보디빌딩 근육이 이렇게 생기는 거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근육 운동을 며칠이라도 빼면은 근육이 좀 빠지겠죠. 그러니까 케겔 운동도 꾸준히 하시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들이 하이힐 신는 거 있죠. 네. 하이힐 신는 것이 그 운동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엉덩이가 좀 올려져 힙업 되는 거죠. 원장님, 그런데 아무리 케겔 운동을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면 수술해야 되잖아요. 네. 아프지 않나요?
요새는 수술법이 많이 발전해가지고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마취도 간단하고 해서 수술로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대개 수술 후 하루 정도는 안전을 하시라고 그러죠. 배를 열고 한다든지 그럴 정도 안 하고 그냥 겉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근데 아프지 않나요? 상처가 생기고 하는데 안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마취하고 하죠. 그런데 보통 진통제 한두 번 먹을 정도면 그냥 괜찮습니다. 좀 민감한 부위라서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고민감한 부위니까 마취를 확실히 하게 해주고 하죠. 성형 보통 수술보다 아픈가요? 성형수술보다는 덜 아픕니다. 성형수술도 성형수술 다른 게 있지만 네. 요실금 수술은 아주 간단해요. 약간만 이제 째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아프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 약물 치료 말고 아까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수술을 어렵게 했는데 다시 재발할 수가 있죠? 네. 확률이 얼마나 돼요? 요새 하는 수술을 재발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증상이 또 생길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거운 걸 든다든지 해서 복압을 가하는 걸 드려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뱃살을 좀 빼셔야 되고 수시로 케어 운동 해주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진짜 오늘 요실금에 대해서 원장님 덕분에 너무나 잘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여성분들도 정말 많이 배웠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실금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부끄럽게 느껴지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평상시에 부끄럽다고 생각을 안 하셔야 돼요. 이것은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병원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뭐 간단하게 해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오늘 호산병원의 젊은 오빠 신원장님과 함께하면서 평소에 요실금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 확 아주 시원하게 다 풀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많은 여성분들도 도움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